안녕하세요, 아스리입니다. 노후에 배당 맞는 삶, 모두가 꿈꾸는 미래겠죠. 요즘 배당 ETF로 가장 핫한 ETF는 SHD입니다. 하지만 SHD는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매수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배당형 ETF로 핫한 SHD ETF와 같은 지수를 추종하면서도 연금저축에서 매수 가능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와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 ETF를 비교해보면서 배당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심도 있게 분석해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신다면 연금저축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고배당 ETF는 환노출 4종목, 그리고 환해지 2종목이 있는데, 환해지 ETF들은 규모가 너무 작거나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괜찮은 종목이 없고, 환노출 종목 중에서 수수료가 가장 낮은 2종목,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 2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CHD,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 모두 DJ US DIV 100 지수라는 거를 기초지수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 밑에 3개 ETF를 관리하는 회사들은 기초지수를 얼마나 잘 추종하는지가 ETF 운용 능력을 판단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DJ US DIV 100을 하나씩 뜯어보면은 DJ는 다우존스, US는 미국, DIV 100은 배당주 100종목을 뜻합니다. 이어보면은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종목이라는 뜻이 됩니다. 미국의 배당주 또는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데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합니다. 이 지수의 비중상위 10개 기업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은데,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에브비 화이자와 펩시코, 버라이즌, 코카콜라와 같이 미국의 배당과 배당 성장을 모두 겸비한 주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섹터 비중은 헬스케어가 16%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IT, 금융 섹터 순이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의 에브비, 암젠, 화이자 같은 대형 제약사들은 평균 3.5%의 배당을 주고 배당의 증가에 따라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걸까요? 우리의 소중한 돈을 운용하는데 원칙도 없이 선정하는 펀드에 투자할 수는 없겠죠. 지수는 총 5단계의 필터를 통해 기업을 선정하는데요. 1단계에서는 기업의 외형으로 배당금 지급 최소 10년 이상, 시가총액 5억 달러 이상, 3개월 평균 거래 규모 2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을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기업 중 현 주가 기준 향후 1년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하위 50%를 제외합니다. 3단계에서는 4가지 조건별 순위를 산정하고 순위별로 0.25%씩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서 4단계에서 선정된 값이 가장 낮은 순서대로 100위까지를 인덱스에 넣는데, 이때 단일 종목은 4% 이내, 단일 섹터 비중은 25%를 넘지 않도록 하고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량한 기업 중 배당 수익률이 높고 최근 5년간 배당금을 높여온 기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S&P 500과 비교를 해볼 건데, 국내 ETF들은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 ETF와 SCHD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10년, 20년을 비교해 봤는데, 최근 5년간에는 1.7배의 투자 수익률을, 최근 10년에서는 3.5배, 최근 20년에서는 4배의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배당률을 포함한 수익률 면에서는 SCHD가 다소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파이 ETF의 수수료는 0.09%이고 SCHD의 수수료는 0.06%인데, 수수료가 0.03%로 SCHD보다 낮은 V55와 SCHD를 비교를 해보면은 오히려 V55가 더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연금저축계좌에서 매수 가능한 S&P 500 ETF의 수수료는 최저 0.18%이지만 국내 ETF 2종 솔과 에이스 ETF는 0.31%와 0.34%로 0.13%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0.03%의 수수료 차이로도 수익률이 뒤집어졌는데 0.13%면 더 차이가 나겠죠. 수익률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 차이로 인해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서 단순히 수익률을 본다면 S&P 500으로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 수익률을 보면 2011년부터 V55가 13번 중 8번, SCHD가 5번을 이겼습니다. 22년 하락장에서는 기술 성장주가 거의 없는 SCHD가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었지만, 올해 상승장에서는 S&P 500이 오히려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야, 그러면은 S&P 500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이, 수익률은 SCHD와 S&P 500이 비슷했지만 변동성 부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VOO와 SCHD는 최고의 해였던 2013년에 32.39%와 32.89%로 비슷하게 기록하였지만, VOO는 최악의 해였던 2022년 마이너스 18%를 기록한 데 반해 SCHD는 2018년에 마이너스 5.56%, 2022년도에도 마이너스 5% 이내의 손실률을 보이며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S&P 500에 투자하는 것보다 SCHD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하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형 SCHD라고 불리는 두 종목이 모두 기초지수 대비 장기적으로 초과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솔 ETF와 에이스 ETF 모두 3개월에 0.71%에서 0.86%가량 초과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홈페이지의 내용이 사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솔, 에이스, SCHD, 그리고 기초지수인 DJ, USDIV 100 지수의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의 수익률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초과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결과와는 달리 종가 기준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었고, 1월과 2월을 보시면 기초지수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TF 운영에서 기초지수를 잘 따라가는 것이 좋은 ETF의 척도인데, 수익률뿐 아니라 이 부분에서도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22년도 1년 수익의 경우에는 에이스 ETF가 기초지수나 SCHD에 비해 초과 수익을 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에이스 ETF가 좋은 ETF일까? 기초지수 대비 초과 수익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반대로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스 ETF가 단독으로 기업을 정해서 운용하는 펀드라면 모를까, 어디까지나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기초지수를 잘 따르는가라는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률 측면에서 S&P 500과 SCHD는 차이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안정성 측면에서는 SCHD가 더 좋았다. 하락장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면 SCHD를 선택하자. 솔 ETF, 에이스 ETF는 기초지수를 잘 추종하지 못한다. ETF가 기초지수를 잘 따라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스리는 연금저축계좌에서 계속해서 S&P 500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금융사는 우리들이 노후에 배당을 받는 삶을 꿈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차익이나 배당으로 얻는 수익 모두 같은 돈입니다. 너무 배당에 집착하여 의미 부여하기보다는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는 아스리였습니다.